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봤다면 이번 시간엔 산업혁명이 가져다 온 결과랑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 산업혁명으로 가져다 준 여러 사회, 경제, 그 다음에 문화적인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자, 산업혁명의 결과로 뭐가 등장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 때문에 이젠 새로운 계급들이 이원화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뭐냐? 노동자라는 개념이 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가라는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노동자와 자본가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 자본가랑 노동자는 서로 이원론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인데, 잘 보세요. 먼저 제가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노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본가가 있습니다. 자, 노동자와 자본가. 뭐 쉽게 우리 현대사회로 적용하자면 노동자는 이제 근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가를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켜 보자면 뭐 사장님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는요, 자본가에게 뭘 제공하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노동자는 자본가를 위해서 이제 뭘 제공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제공한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반면에 뭘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준 대가로 그만큼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뭐 노동자와 자본가가 원래부터 대립관계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것은 이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상호 존중을 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상호 존중의 바탕이 된 관계가 가장 올바름직한 관계가 되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시면 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등장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완전하게 확립이 됩니다. 확립이란 건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산업혁명의 결과 때문에 쉽습니다. 농업사회가 이제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산업화가 됐으니까 산업사회가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 아니라 공업이 핫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산업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제는 공업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들.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결과로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젠 인류 생활 문명의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거죠. 엄청나게 편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편리해졌다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산업혁명의 결과가 되겠고요. 산업혁명이 이렇게 좋은 점만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산업혁명의 문제점은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볼게요. 먼저 산업화로 인해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다. 왜 그럴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일자리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다 어디로 이동했다? 도시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시로 이동하니까 도시로 이동한 이 노동자들의 인구가 너무나 많아진 거야. 근데 도시의 크기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인구는 계속 몰리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 주거시설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샤워를 하거나 뭐 물을 먹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떻습니까? 환경 문제도 대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시설, 뭐 인프라시설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도로나 뭐 항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이 인프라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부족해진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원래는 서로가 어떻습니까? 상호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본가는 점점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노동자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이런 좀 약간 모순적인 구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혹시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빈부격차가 뭐예요? 가난할 빈자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격차,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건 불만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영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세기 영국에 이 당시에는 어떤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그런 거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은 보통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한 12시간에서 한 15시간, 많게는 16시간도 일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16시간 일할 정도면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에요. 근데 근무 시간이 16시간이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자는 시간을 빼고는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핍박받고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임금이 높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기계가 발명이 되죠. 그리고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 그 일들을 이제 기계가 대신 해버리니까 이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씩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커진 거야. 기계가 지금 나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라면서 이런 여론들이 강해지고 급기야는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써보세요, 여러분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러다이트 운동 반드시 좀 기억해 두세요. 이 러다이트 운동은 바로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좀 더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기계란 기계는 다 파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성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실직을 기계로 돌려서 가는 곳마다 기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영국 전역에서 일어난 운동이고요. 이 엄청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정리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산업혁명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사상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게 등장합니다. 바로 뭐가 등장합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두 글자로 제가 정리하자면 평등입니다. 평등. 모든 인류가 이 평등해지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죠? 평등이라는 가치가. 그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상태. 굉장히 좋은 어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이렇게 시작한 게 사회주의예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가 등장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자본가와 이 노동자의 빈부격차가 점차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이 등장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일어난 게 이 사상인데, 그러면 이 사회주의 사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나만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300원을 갖고 있어요. 그죠? 혹은 내가 만약에 한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사유재산권입니다. 근데 이 사유재산권이 부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나의 개인적인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자, 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는 이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 평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 논란들이 많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게 좋은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이 말아봤을 때 실질적인 평등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 사상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의 핵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애초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일하고 공동생산, 그리고 모두가 같이 같은 임금을 받는 겁니다. 공동분배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사회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일원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뭐 모스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스티븐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명가들을 배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면 이때 당시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지금의 어떻습니까? 우리 21세기 현대 문명 사회의 어원을 바로 이 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 인류는 그냥 갑자기 뚝딱 태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종의 형태로 이제 뭐 유인원의 형태에서 진화가 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게 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당시에는 이 진화론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 X선을 발견합니다. 이 X선, 뭐 자외선 많이 들어보셨죠? 방사선 할 때 그 X선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명가 중에 유명한 사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뭘 발명한다? 여러분들 전구 소켓을 발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이 경제적인 변화는 이 사람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애덤 스미스예요. 이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던 사상이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특히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이 방임주의가 뭐냐면 방임이란 건 풀어놓다는 거예요. 풀어놓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뭐냐면 이 시장이란 게 있어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이란 게 있는데 애덤 스미스는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이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이 시장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게 그의 핵심적인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알아서 이 시장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간의 균형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완성시켜 준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자,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대화시켰을까 최소화시켰을까? 개입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최소화. 자, 대표적인 예시로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있어요. 이 책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개입하지 마라.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않아도 그 시장 경제에는 우리가 눈에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이제 예술 파트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산업혁명 이후라는 건 이제 19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이야기인데, 자, 산업혁명 이후에 처음에는 19세기 초가 있었고 19세기 후반에 예술적인 경향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먼저 19세기 초반에는 낭만주의가 유행합니다. 이 낭만주의라는 건 뭐냐면 너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낭만스럽다, 낭만하다. 이 낭만의 개념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감정에서 기반이 된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상상력을 강조하는 학파를 우린 낭만주의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는 이런 낭만주의 학파가 기본이 된 화가들이 전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세기 후반이 되면요, 이 낭만주의가 좀 퇴색이 되고 새로운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실주의 학파랑 인상주의 학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주의라는 건 간단합니다. 이젠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감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기법.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현실 그대로를 묘사하는 거.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인상주의란 건 뭐냐면 각자의 어떤 작가들이, 그런 미술 작가들이 각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모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상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뭐 과학기술, 뭐 심지어는 경제, 문화까지의 여러 가지 변화까지 다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이제 가볍게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결과 및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잘 달아오세요. 1번,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로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실업 문제 잘렸대. 왜 잘렸어? 기계 때문이야. 에라 모르겠다. 기계를 다 파괴하자.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너무나 좋은 이야기잖아.
2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된 게 결과가 될 수 있냐? 아니 무슨 소리야. 자본주의 체제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큰 기본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전환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 너무 좋아.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 그 다음에 사회 계층 갈등이 급증했다. 이런 갈등이 급증하게 되면서 등장한 사상도 있잖아. 자, 4번 보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인류의 편의수단, 그러니까 인류의 편의성이 증가했다. 너무 좋잖아. 발명품도 많아지고. 자, 5번. 도시 주거 문제랑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 대두란 건 뭐냐면 점차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맞습니까? 인구가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발생했다니까.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정답을 내가 체크를 해놨네요.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사회주의는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니까? 인정하지 않았고 뭘 좀 강조했다? 이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이 바로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분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강조했던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애덤 스미스가 되겠죠. 보이지 않는 손. 그렇지? 애덤 스미스는 그래서 무슨 사상을 강조했다? 자본주의 중에서도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면 자유방임주의가 뭐다? 냅둬라. 시장경제 냅둬라. 우리는 간섭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방임주의가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인간의 감정과 이제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시한 19세기 초반의 미술 양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그런 감정과 솔직한 묘사, 그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9세기 초반이라고 힌트가 나왔네. 이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너 참 낭만적이구나. 낭만주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산업혁명의 결과,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에 발생될 수 있는 사회, 경제, 과학, 문화적인 변화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더 산업혁명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